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급의 정석의 정석일입니다. 자, 어제 시장에서 조금 이제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하락세가 나타났는데 아무래도 시장이 좀 빠지고 변동성을 보이다 보니까 약간은 이제 불안한 심리들이 생겨났을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시장에서도 확실히 수급이 탄탄한 종목들은 방어가 굉장히 잘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급주들 한번 주의 깊게 체크해 보시고 앞으로 투자 전략 한번 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들어가기 앞서서 시장부터 한번 확인해 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시장 수급을 지금 보게 되면은 오늘은 조금 수급이 좀 혼재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닥에서는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지금 이제 코스피에서는 기관 쪽에 이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내일 이제 FOMC 회의 결과가 좀 발표되는 날이기도 하고 또 주요 IT 업체들 뭐 애플이라든지 테슬라 이런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 날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앞두고 약간의 수급 상황은 조금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제 대부분 좀 큰 매도세를 보였던 기관 쪽이 오늘 코스피에서 좀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시장이니까 오늘은 큰 폭의 하락보다는 조금 이제 완만한 시장 흐름들을 보일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을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오늘 수급주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외국인 수급주를 보면은 솔브레인, 녹십자, YN텍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YN텍 한번 오랜만에 보도록 할게요. YN텍은 지금 최근에는 뭐 거의 시장에서 관심 받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폐기물 처리 업체다 보니까 사실상 꾸준하게 실적은 성장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도 수급이 조금씩 다시 유입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여수에 이 폐기물 처리장을 가지고서 이제 폐기물을 소각한다든지 이 매립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폐기물 업체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수혜가 뭐냐면 폐기물의 양은 지금 꾸준하게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폐기물은 계속해서 증가가 되는데 이 처리하는 그 장소는 그 흐름들에 맞춰서 계속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 단가가 계속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 단가라든지 혹은 뭐 매립 단가라든지 소각 하는 단가 자체가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0% 정도의 연평균 꾸준한 성장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이어가는 업체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YNT가 가진 좀 추가적인 이제 모멘텀이나 혹은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여수에서 이제 그런 화학물이라든지 이전 지정 폐기물을 또 처리를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정 폐기물이 일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보다 마진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른 업체들보다 훨씬 더 수익성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지정 폐기물을 또 소각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나타난 열을 통해서 이 스팀을 다시 한번 재판매하고 거기서 부가적인 수익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업체이다 보니까 굉장히 매출처도 다양한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꾸준한 실적 성장을 좀 바탕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다시 한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포착이 되고 있으니까요. YN텍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로 이제 신규 매립지도 이제 작년 10월부터 좀 다시 이제 재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올해 실적 성장에 좀 큰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한번 수급을 한번 간단하게 체크를 좀 해볼게요. 수급표를 지금 한번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도 매수세가 최근에 계속 들어오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중간중간에 큰 폭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좀 대거 매도세가 나왔는데 그렇게 큰 매도는 어제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의 기관과 외국인들이 최근에 관심 좀 받고 있으니까 YN텍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관의 수급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기관의 수급주에는 디오, 인터파크, BGF 좀 최근 흐름들과는 좀 다른 좀 새로운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에서 디오라는 종목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디오는 이제 임플란트를 이제 제조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업체의 사실 지금 주가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코로나 이후로 아직도 사실 그렇게 크게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소외받고 있던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였는데 근래 들어가지고 이제 기관 쪽에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업체가 이제 주가가 크게 빠졌던 거는 아무래도 코로나에 좀 피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인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란 법인이 아예 그냥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 때. 그래서 이란 법인에서 실적이 좀 급격하게 다운이 되면서 실적이 안 좋아졌고 주가도 좀 빠졌던 흐름들이었었는데 근래 최근 한 3분기나 4분기에 들어서부터는 이제 영업이익 정상화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최근에
전체 임플란트 시장이 이제 미국이라든지 중국 쪽으로 임플란트 이제 수출량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가지고 디오도 지금 중국으로 나가는 이제 수출량이 점점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이제 중국이라든지 미국에서는 또 임플란트 이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영업이익이 정상화되는 거를 떠나서 그 이상으로 이제 더 실적 성장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한동안 주가가 워낙 눌려 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런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업체 같은 경우 또 코로나로 이연된 수요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치과 치료 같은 경우도 사실 코로나 때는 쉽게 가지 못했었죠. 근데 이제 치과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가 썩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 그거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뭐 다른 병원을 간다든지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이제 우리나라 바깥 활동을 좀 하게 되면 치과를 찾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이나 미국에서도 최근에 이제 치과들이 정상 영업을 다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환자들이 급격하게 찾아오는 이제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도 그만큼 좀 있기 때문에 올해 영업 정상과 함께 실적 성장을 다시 이뤄갈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이제 모멘텀으로 올해는 크게 작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디오는 지금 주가 저점 부분에서 기관들의 매수세와 함께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종목도 한번 수급표를 좀 한번 확인을 해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디오 같은 경우는 기관 쪽에서 매수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한번 주가 흐름과 한번 같이 봐보세요. 정말 한동안 눌려있다가 이 기관들의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던 이런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관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지금 지속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을 바라보시고 충분히 접근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오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제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 한번 제가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어제도 안 좋았고 오늘도 조금 소폭 약한 흐름들이지만 제가 얼마 전에 제시했던 다우 기술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오면서 다우 기술 지금 목표가를 이미 넘어서서 지금 한 20%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다우 기술을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딱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키움증권의 실적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아직 키움증권의 그 실적이 이 주가인 다우 기술에는 반영이 안 됐다라는 부분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IT 서비스도 꾸준히 실적 성장을 하고 있는데 밸류에이션이 워낙 낮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의 주가 흐름들이 좀 다시 한번 신고가를 만드는 흐름 속에서 이런 IT 업체들이 다시 한번 정상화되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이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 부분이 굉장히 적중하면서 지금 이틀 연속 굉장히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차트를 좀 보면서 좀 추가적인 전략을 짜드리도록 할 건데 제가 여기서 이제 편입을 하고 나서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바로 큰 폭의 상승이 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 키움증권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이 주가 상승과 함께 그 내용들을 같이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제시했던 목표가는 27,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7,000원 목표가를 이미 터치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밸류가 사실 그렇게 비싼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만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추가 목표가를 다시 짜드린다고 한다면 3만 원을 조금 넘어서는 가격 한 32,000원 정도를 한 2차 목표가로 한번 잡아주시고 그렇게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만 원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 주신 다음에 목표가 32,000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리뷰를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오늘 또 이제 새로운 종목 또 좋은 종목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이제 바이오 종목을 좀 가지고 왔는데 오늘은 이제 올릭스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릭스 제가 정말 여기서 최근에는 워낙 이제 2차 전지라든지 뭐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가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거의 IT 종목들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오랜만에 바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올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충분히 좀 주가가 돌아설 수 있는 구간이 왔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업체는 이제 RNA 간섭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치료제를 만드는 대표적인 바이오 회사입니다. 이 RNA 간섭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단백질이 형성되기 이전부터 이제 거기 이제 관련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치료제가 없는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업체가 아무래도 바이 업체다 보니까 사실상 실적은 뭐 계속해서 적자인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 10월 달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랑스의 업체, 프랑스 안과 기업한테 실제로 9천억 가량의 기술 이전을 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9천억 원의 이제 기술 이전에는 이 안과 질환의 총 4개의 후보 물질을 이제 기술 이전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4개의 이 후보 물질들을 지금 연구 개발을 하면서 점점 성과를 내면 낼수록 그 성과금이 계속해서 지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체 금액을 합하면 한 9천억 정도 규모가 되니까 한동안 뭐 실적이 안 나던 업체에서 조금씩 성과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단기적인 모멘텀으로는 지금 얼마 전에 자회사에서 이제 MQRX를 통해서 이제 메신저 RNA 방식으로 이제 백신이나 혹은 치료제를 개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올릭스는 자회사가 아직까지는 없는데 얼마 전에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자회사 설립의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주요 그 설립하는 안건 내용이 여기에서 이제 백신 화이자와 같은 이제 메신저 RNA를 활용한 백신을 이제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인 모멘텀, 지금 최근에 백신 공급에 대한 부분도 많이 이제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얘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모멘텀도 부각이 되면서 올릭스는 주가 상승을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차트를 좀 보면서 구체적인 가격 전략을 한번 짜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한 차례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나서 지금은 주가가 모든 상승폭을 다 반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조금 이제 기관의 수급도 같이 유입이 되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현재 구간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모멘텀 그리고 단기적인 모멘텀도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편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는 현재가에서 편입을 할 거고 제가 목표가를 제시해드리자면 여기 55,000원대까지 1차 목표가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42,000원 여기 하단 부분이 되는데 42,000원을 손절가로 잡고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올릭스까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 이제 수급의 정석 내용은 여기까지고, 제가 무료 방송이 오늘 있기 때문에 간단히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장 끝나고 나서 4시 30분에 무료 방송이 있으니까요. MBN골드 홈페이지로 4시 30분에 찾아와 주시면 되겠고요. 샵 2034로 문자 정석일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수급의 정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